그 선생님의 비전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가꾸는 삶. 그냥 그게 네.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가꾸는 삶. 삶. 네, 나의 인생은, 나의 삶은 생명을 가꾸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가꾸는 일. 그 생명은 지금 아이들. 네. 처음에는 농업이었고 두 번째는 공무원이었고 지금은 아이로. 감사하게도 제가 이거를 고집하지 않고 그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 생명의 대상을 때에 따라서. 그 생명의 아이들이란 건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신 바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맞아요. 두 아이를 키우면서 그때 제가 직업이 계속 공무원을 하고 있었잖아요. 공무원 연가가 20일이면 거기서 15일을 세미나를 다닌 거예요. 15일을 아이들을 새벽에 맡기고 새벽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서울로 대전으로 누가 온다 그러면 뭐 새벽 달리 뭐 누구 좋은 분들 있으면 그 분들하고 세미나를 다니고 오전에는 원주에 가서 엄마들하고 공부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오후에는 출근하고 이 생활을 했던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제 감이 잡히고 아, 책 진짜 중요하다. 그림책 진짜 중요하다. 아이들에게 영어는 지금 들어가야 된다. 근데 지금처럼 하는 공부가 아니라 노래 틀려주고 아이들하고 춤추고 그 그림책에서 계속 그림으로 읽어주고 근데 어느 날 큰아이가 7살쯤 제가 화장품 세트를 사줬어요. 시크릿 주조 화장품 3단짜리 그것도 얘가 이거를 다 털어서 얼굴을 시꺼멓게 칠해서 엄마 나 예쁘지 하고 오는데 화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얘가 왜 그랬는지 한번 들어보자는 생각에 웃으면서 너 왜 그랬니? 그랬더니 그림책을 딱 보여주면서 거기 흑인 아이의 모습을 보여서 친구를 내가 따라 그렸어. 왜냐하면 영어 원서에는 인종 차별이 없어요. 그리고 몸이 불편한 친구에 대한 차별이 없어요. 꼭 나와요. 휠체어 찬 친구가 꼭 나오고 유색의 아이들이 꼭 나와요. 아이들이 그 문화의 다양성을 너무 자연스럽게 접하더라고요. 거기서 또 두 번째 충격을 딱 먹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겐 편견 없이 책을 보여줘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한글 책도 들어가고 영어 책도 들어가고 영상도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좀 무의식 중에 접하게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들어갔는데 저의 노력에 비해 아이들의 아웃풋이 좋진 않았어요. 만족스럽진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줬거든요. 근데 그걸 따라한 엄마들의 아이들은 진짜 막 아웃풋이 막 나오는데 그에 비해 우리 아이들은 되게 더뎠어요. 그래서 화도 진짜 많이 내고 아이들한테 짜증도 진짜 많이 내고 너네 왜 이거밖에 안 되니? 옆집은 이렇다는데 이게 되게 많았는데 돌아보니까 내가 왜 그러고 있지? 라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더 잘 키울 수 있을까 고민했을 때 이제 이 생명이 아이구나.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이제 선생님이 아니라 이제 엄마로서 이제 홈스쿨을 한 거잖아요. 네. 그게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정말 아이들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 하나하나를 제가 더 가까이서 보고 싶었던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직장을 다녔잖아요. 아이들하고 살 부빌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책상에 나란히 앉아서 책을 읽는 동안만이라도 살을 부비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꾸준하게 갔었던 이유였고 아이들이 책을 통해서 바뀌는 모습들이 너무 좋았고 말 한마디가 달라요. 책 육아한 아이랑 학원에서 아니면 영상으로 배운 아이들의 말이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작은 아이는 4살 때부터 책이 들어가서 언어가 말이 이렇게 대화책, 구어체가 아니라 이 책에 있는 문어체로 한동안 말한 적이 있었어요. 되게 이상하기도 하고 어린이집에서도 책 너무 많이 읽혀서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하기도 했는데 그건 어차피 커서 또래 아이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바뀔 일이라서 근데 지금도 작은 아이의 어휘를 보면 되게 신기해요. 이걸 배운 적도 없고 일상 속에서 쓴 적도 없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고 이거 저 단어를 내가 어떻게 쓰지? 저걸 어떻게 적용해서 썼지?가 되게 신기해요. 교육 철학이 있다면 학원을 보내도 이 시기에 얘가 왜 영어 학원을 가야 되는지 이 시기에 얘가 지금 어떤 부분이 필요해서 여기를 보내야 되는지
그러면 엄마가 학원을 알아보게 돼요. 만약에 좋은 대학이 목표라면 정말 선행을 해주고 아이들이 성적을 막 낼 수 있는 학원으로 가야 되고, 그게 아니라 정말 예체능이라면 어느 예체능일지, 어느 부분을 할 때 아이가 행복할 수 있을지, 그걸 아이가 행복하길 바란다면 뭘 할 때 행복하는지를 엄마가 먼저 보고, 그 행복의 조건이 뭔지, 아이에게 행복이 뭔지, 그리고 아이의 자존감을 세워주면서 행복할 수 있게 하는 게 뭔지를 또 엄마가 보면서 그쪽으로 하나씩 넣어주는 거죠. 그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라면은 그거 찾아가는 것도 엄청 힘든 과정일 것 같아요.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 없다고 하면은 그 과정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요? 그게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 아이의 정체성을, 아이의 교육관을 세워주기 위해서는 나. 내가 먼저 서고, 내가 먼저 꿈이 있고, 엄마가 먼저 목표가 있고 꿈이 있어야 아이들에 대한 교육 목표와 꿈도 세워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 여유가 될 수도 있고 많은 걸 가진 것도 될 수 있지만 행복이잖아요. 선생님도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일할 때 되게 행복해서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저는 요즘 많이 행복합니다. 네. 그 전에 많은 경험들을 했지만 그 모든 것들에서 이렇게 바뀌었을 때는 내가 뭐가 행복하지? 잖아요. 그 행복한 일이 결국 꿈이고 그 꿈을 통해서 나의 행복을 찾아갔을 때 그게 직업이 될 수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내가 엄마가 먼저 그런 거를 경험해야지 아이들에게도 제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아니면 대부분 좋은 대학. 그럼 그 좋은 대학을 목표로 네, 아이들에게 과외를 넣어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럼 돈이 들어가니까 엄마는 더욱더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근데 즐겁지 않죠. 내가 이렇게 힘들게 너에게 돈을 벌어서 이렇게 보내줬는데 너는 왜 안 되니? 그러면 그 안에서 또 갈등이 일어나고 그 갈등이 아이에겐 상처가 되고 엄마에게 미안함이 되면서 이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엄마와 더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는 더 아이들하고 가깝게. 그리고 얘네들이 옛날의 리더는 르네상스 시대의 리더는 천문학을 배우고 점성술을 배우고 그리고 거기에 사회과학도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은 자기개발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극소수. 이 사람들이 리더가 돼서 세상을 끌어왔잖아요. 근데 산업화가 되면서 사람들도 공장의 질처럼 1번부터 100등까지 세워놓고 여기는 삼성, 5등부터 10등은 LG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가다 보니까 모두가 리더고 모두가 정말 뛰어나지만 누군가 밑에서 일하는. 그래서 국영수사가만 잘하면 되는. 하지만 앞으로의 리더는 왜냐면 이런 것들은 이제 AI가 대처하고 로봇들이 하게 되면 앞으로의 리더는 다시 르네상스의 리더와의 학습을 한 사람들이 리더가 될 거래요. 근데 그 세대가 우리 아이들의 세대거든요. 우리는 국영수사가만 잘하면 잘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근데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더 큰 꿈을 가지고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문학적인 지혜도 있어야 되고 역사도 알아야 되고 국영수사가 뿐만 아니라 자기만의 철학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